네, 국회 출입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강덕구 의원님, 김준희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과 함께 어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시민사단체들의 분노를 모아서 오늘 또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결은 됐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반드시 다시 발의될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들 처리를 저희는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오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계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승복 목사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맨 왼쪽에 을들의 연대 전 대한항공 땅콩해양 공익제보자 박창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강덕구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병대 특검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 부결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소리치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개판이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막말까지 일삼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을 지켰던 분들은 대부분 예비역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개판인 곳은 어디인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 외에 소위 신주인수권 사채 등 파생상품과 연계한 신종수법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따라가다 보면 온 국민이 주식 전문가가 될 판입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의혹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윤석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여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혹과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토요일에서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당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왕중의 여왕입니까?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검사 휴대폰도 빼앗고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니 검찰을 권력의 시녀 하녀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의 정치 기소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김혜경 여사는 알지도 못했던 식사 제공 혐의에 검찰이 벌금을 300만 원이나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국민에게 공개되어도 주가 조작의 계좌가 활용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판결문이 분명히 적시되었음에도 겁없이 활개치는 김건희 여사를 보며 이 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기나 한지 그야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온갖 비리 의혹에도 당당한 영부인 김건희 주연,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부인 손에 놀아나는 대통령 윤석열 조연인 이 막장 드라마를 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개판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를 끝내야 됩니다. 조기 종영을 원하는 국민들 함께 싸우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 최상병님의 억울한 죽음,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너무나 저열한 끝없는 추문들과 스캔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때마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특검법으로 깔끔하게 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무조건 다 드러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세간에 세야 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범죄 행위 중에 확인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죄가 되는 부분은 죄를 묻는 것이고, 아니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자고 저희는 계속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 단 하나도 수사되는 게 없습니다. 이채양명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및 인사 개입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전부 다 윤석열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특검에서 다 밝히고 가자,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드리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 울부짖었던 우리 정의자유해병연대의 권태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필성. 두 번씩이나 해병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몸소 입증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특검을 수용할 것처럼 말하다가 집권당 대표가 되자마자 특검에 반대한 한동훈 국힘당 대표, 그리고 사회 정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줄서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느님의 준엄하고도 처절한 응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한가하게 윤석열 정부 규탄이나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호각성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소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불장난은 구경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최해병 일주기였습니다. 애띤 젊은 해병의 사진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르고 이를 합리화하고만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87년 1월 14일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회 정의고 나발이고 자기들 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짐승들의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37년 전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병 사건이 난 지 1년 만에 수사선상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골목에서 군인 놀이하는 코 흘리기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 사회 정의를 허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먹느냐 먹히느냐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책임을 완수하려던 충성스러운 해병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구멍난 댐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그 구멍을 막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이제 곧 그 댐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부정과 비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견뎌지지 않는 권력이 악취를 내뿜으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 중이며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덮으려 먹잇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광기 어린 집단적 정치적 외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친 민족입니다. 우리는 전두환의 학살 앞에서도 민주주의 만세를 부른 국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줄을 죄며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자본 독재의 국정농단의 촛불로 만선 민주시민입니다. 해병은 국가전력 기장부대의 선봉군입니다. 이제 해병이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 서고 시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 권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킴으로써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네,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 대표님 아주 감동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따로 기자단에 배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주당 김준영 의원님 규탄 말씀 듣겠습니다. 수원 정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권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재의결을 또 거부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들이 김건희 여사 아련 조사를 갔을 때 핸드폰을 빼앗겼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을 뺏은 이유에 대해서 무선으로 폭탄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하나에 아마 폭탄을 저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그렇게 발달됐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체제, 안정된 군사체제도 현재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국가 질서 체제도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국회 안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 조기 종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휴대폰을 빼앗은 이유가 정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하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정치검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환조사를 당해봤습니까? 검찰청 들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고압적인 건물과 고압적인 태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1층에 뺏깁니다, 사실상. 그리고 올라가서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색당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압색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대폰 꺼내놓고 녹음하지 마라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막 경고와 압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검찰청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사관이라든지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없는 죄도 이렇게 막 계속 압박하면 진술로 협조하고 싶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강도가 높고 매우 고압적이고 웬만한 시민이라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정말 황제 소환이라는데 황제 소환이 그런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도 아닙니다. 경호실 보안분실로 불러다가 오히려 김건희 씨가 검찰을 소환해서 이것저것
지시했거나 누가 나를 자꾸 소환하려고 하냐라고 역으로 묻고 따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검사 모임의 오동원 변호사님께서 규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를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임을 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해병의 죽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혜병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부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고 계시고 윤석열 정권은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까지도 모두 조속히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동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채양면주 10년대 박승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 이채양면주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아니고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176일째 농성장을 지키는 농성장 지킴이가 아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목사 박승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쳐드는구나. 이는 야훼 하느님의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깃대어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이 치떨리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간악한 위장자들에게 우렁차게 외친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이 가증하고 완악한 사이비 무당 독재 권력에게 심판하시는 하느님, 편드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아부와 교원 영색하는 무리들에게 분명하고 명징하게 선언한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 되돌릴 수 없다. 그 쌓인 핏값으로 쌓인 모든 죄값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빠져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치욕과 모욕 가운데 추잡한 생을 마감하리라. 이는 진노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이비 무당 정권, 이 스파이 정권, 이들과 일대 항전의 싸움에 개신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을 진행하십시오. 시민단체와 우리 종교단체는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맹렬한 투쟁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기생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각인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을 찍어 김건희를 대통령 만드신 주권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 이제는 함께 광장에 나와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저께 최상병특검법이 두 번째 또 재의결이 부결돼서 오늘 저희들이 굉장히 분노가 커서 우리 박승무 목사님, 권태영 대표님 각 정말 입장문을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지금 극심한 민생과 불평등, 고물가 때문에 또 무더위 때문에 길거리에 지금 쏟아져 나오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2010년 수백만, 수천만 함성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이 온라인에서 최근에 143만 5천 명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온라인 시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 수백만이 못 모인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143만의 온라인 시민혁명이 지금 박근혜,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로 이 시간 이어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 탄핵 토론회가 첫 번째로 열렸고 또 부승찬 의원님, 김종인 강덕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탄핵과 퇴진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8분이나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과 또 전국의 시민사단체 뜻을 모아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요즘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김건희 정권 조기 종식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 저희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